달걀 부탁해 채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비를 맞았네요.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쇼트에 내보내드렸던 제 크림티인데요. 크림티 보면서 제가 아프다라고 제가 이 감을 잡았지만 괜찮을 거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생장점 주변에 이 몇 장이 멀쩡하기 때문에 저 병이 든 이파리만 이제 시들고 나면 아마 다시 괜찮아질 겁니다. 회복 능력이 꽤나 좋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그 잎 하나만 망가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으로 이 잎 하나만 떨어지고 말 거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쟤를 뽑아서 적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잎도 망가질 것 같네요. 자, 요거 하고 나면 생장점 주변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쟤는 생장점이 자꾸 이제 새 잎이 돋아난다는 거는 목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기존에 문제가 있던 잎이 붙어 있던 곳에 목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병일 수도 있고 뭐 탄저병 같은 그런 병일 수도 있어요.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잎이 그냥 관상의 가치를 많이 이렇게 손상시키는 거지 다육이 자체가 막 죽고 그러는 병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탄저병이 왔을 수는 있어요. 탄저병이 와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생장점 주변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저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창다육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제 밑에 잎장 끝이 시커멓게 번져갖고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잎들이 있죠. 그런 잎들은 뭐 그 다육이 그러니까 목대 전체에 생긴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목대 전체가 목대가 썩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육이 이파리가 노랗게 투명하게 그렇게 이제 죽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대 전체에 이제 균이 들어와 가지고 생장점을 통해서 다들 번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잎 하나가 시꺼멓게 죽는다. 그건 또 괜찮아요.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그 잎 하나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꾸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상상하는 놀이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유일하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구 보고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 연구사업 교육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연구 과제가 뭐냐면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에키베리아, 크랍토베리아, 핑크테일, 퍼플글로우, 초코블러드 이 세 가지 다육식물을 새로 만들어놨는데 이 연구는 2019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벌써 24년이잖아요. 5년이 됐을 때 농가로 지금 이거를 이제 넘겨주게 되는 이제 그런. 보통 여러분들 이런 연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이런 이 연구소에서는 5년.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소비자들 딱 받아보기까지 7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핑크테일이라는 이 그랍토베리아 핑크테일을 만들어냈어요. 그랍토베리아 핑크테일. 그럼 여러분들 이름에서 그랍토베리아 그러면 그랍토페탈룸과 에케베리아가 교배가 돼서 부모 중에 하나가 벌써 우리가 그게 이제 찾아내지잖아요. 핑크테일이라고 했죠. 색감이 핑크색일 가능성이 높고 테일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쉐입에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상해 보세요. 사실 이 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이 들어간 다육들은요. 어떤 꼬리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 왜 당나귀 꼬리 그잖아요. 청록은 이파리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전체의 모양이 그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색상과 상품성이 우수해서 어떤 부모 다육을 선별하는지도 다 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선호하는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2019년도에 안토시아닌 발현이 우수한 모양도 예쁘지만 색상 발현이 우수한 에케베리아 라우렌시스. 제가 라우렌시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가성비가 좋은 국민다육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라우렌시스가 백분감이 되게 강하고요. 기본 배색이 핑크 혹은 보라에 가까운 핑크 그런 배색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묵어지면 라인이 검붉게 들어오는 그런 라인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아우렌시스는 진짜로 여러분들 꼭 성공적으로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를 엄마로 모본으로 하고요. 잎 끝이 긴
그랍토베리아 실버스타. 여러분들 실버스타 아시죠? 실버스타가 여러분들 에케베리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실버스타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랍토페탈룸 실버스타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선정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는 그랍토베리아라고 말해. 그건 뭐냐면 필리페럼. 자, 한쪽 부분 분명히 필리페럼의 입장이 긴 거 있잖아요. 토스카넬리도 거기서 온 거야. 이파리가 긴 다육이 있잖아. 심하게 기네. 그 애의 좀 약간 짤뚱이 버전. 짤뚱이 버전이 실버스타인데 다른 한쪽이 색감 물들이 다 정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에케베리아 쪽이니까 정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치와엔시스 계열일 수도 있지만 그쪽일 수도 있지만 그 애가 색에 물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야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그 실베스타를 아빠로 해서 만들었대요. 자, 다시 엄마가 아우렌시스요. 엄마의 아우렌시스 색감을 모양을 상상해보고 아빠의 실베스타 모양, 긴 손톱 모양, 단수가 꽤나 좋아요. 실베스타는 그걸 두 개를 이렇게 딱 섞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모양 나올까? 라인은 조금 붉고 손톱이 조금 긴 애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토스카넬리 있잖아요. 토스카넬리 모르시는 분은 없죠. 토스카넬리는요, 밝은 색상 계열의 손톱이 길게 나오죠. 걔가 그 필리페럼하고 도테랑이가 교배한 애가 걔예요. 근데 도테랑이 특징이 별로 없죠. 근데 요 핑크테일은 자, 다시 아우렌시스랑 실버스타가 교배를 했대요. 그러면 아우렌시스가 얼마만큼 영향이 들어갔을까 한번 보면은 이게 흑백이어서 되게 아쉬운데요. 자, 요렇게 들어갔어요. 한번 모양 보시겠어요? 자, 손톱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색상 라인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달걀 모양의 잎의 끝이 매우 긴 품종으로 이 색상 분석도 다 해요. 황록색 바탕에 회자색 안토시아닌이 잎 끝하고 가장자리에 진하게 착색이 돼서 아주 기호도가 되게 우수하대요.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검정을 계속해요. 교배를 해가지고 실생 25개를 만들어내고 이 중에서 아주 발현이 우수한 요 번호 있죠. G219400을 18개 계통을 또 선발해. 이 계통을 세대를 검증을 1년 동안 2020년부터 21년까지 다시 검증을 해서 다시 키워내. 또 키워내서 모양이 안정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1, 18번이 모양이 똑같이 계속 세대 검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얼마? 22년,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서 부모 세대랑 똑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하다가 결국엔 두 중에서 더 우수한 18번을 요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탈락이고 18번 하나만. 그러면 19년부터 24년까지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 길이, 촉부, 옆장, 옆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테일이라고 하는 다육은 아우렌시스랑 실버스타가 교배해서 나왔대. 언젠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핑크테일이라는 다육이를 만나게 되거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5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다육이가 지금 시장에 나왔구나. 보통 이런 신품종들은요 8.5cm 풀분에 하나 들어있는 애가 10,000원 정도의 시장에 나와요. 10,000원 정도에. 왜냐면 이런 5년 동안의 연구 결과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퍼플 글로우라는 데가 있어요. 퍼플 글로우. 그러면 이름 자체에서 약간 글로우가 들어갔으니까 반짝반짝거리는 왁스감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색감 자체가 퍼플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진보랏빛, 약간 어두운 계열의 진녹색이나 진보랏 계열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2019년도에 엄마가 누구냐면 회자색 안토시아닌 착색이 우수한 색감이 예쁜 에케베리아 마룬피크. 여러분들 마룬피크 보신 적 있어요? 마룬피크가 어떤 색감이 나오냐면은 팥죽 색감이 나오는 다육이야. 마룬피크, 베인,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린 그런 다육들, 이런 그 팥죽 색감 나오는 다육들 있죠? 마룬피크, 그런 색감 나요. 마룬피크, 적색 안토시아닌, 붉은색 색상이 발현이 우수한 소형종. 자, 소형종이라는 얘기는 엄마가는 이 모양 자체가 대형종으로 크지 않은 애예요. 소형종, 에케베리아 샴록. 자, 이 샴록은요, 이 샴록의 교배종들이 나온 애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팥죽 색감의 계열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하고 약간 날렵한 잎모양과 앞면에 살짝 선이 갖고 있고 뒷면에 도톰한 라인, 그 벤바디스 라인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샴록
삼록의 교배종들이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 두 개를 교배를 했대요. 지금 여기에서 마룬피크란 샴록을 모르면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 다육으로 많이 쓰여지는 다육들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키워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다육에 대한 이 모양의 특성, 그 다음에 키웠을 때 어떤 특성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 이 다육이를 키워내기가 조금은 수월해요. 내가 만들어지는 모든 다육이를 다 키워보고 그 특징을 알아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 다육이를 알면 조금 키우기가 수월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서 키우면 되잖아요. 한쪽이 정야가 들어가서 걔는 무조건 물 조심해야 되고 햇볕을 엄청나게 강하게 줘야 되고 목대가 자라난다는 거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교배종의 부모 다육이들이 아는 게 재미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이유가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추측을 하면서 이 성격을 우리가 추측해내는 거예요. 적어도 목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룬피크랑 샴록을 교배를 해가지고 2019년부터 시작했어요. 67개의 그 실생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4개만 선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20년, 21년, 22년 동안 계속 이거를 키워요. 그러다가 53번만 선택을 해요. 53목을 만들어서 퍼플글로우라는 이름을 만들었대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딱 봐도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보는, 저는 지금 이 모양이 어떻게 지금 상상이 되냐면은, 우리가 아는 혹시 롱기시마 교배종하고 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퍼플글로우 한번 볼까요? 자, 잎의 정단부 모양이 짧게 뾰족한 형태로 됐고, 이게 색상이 차트 분석 결과 바탕색이 진녹색, 여기 녹색도 이렇게 다 스펙트럼 계열이 다른가 봐요. 그다음 회자색이 잎 윗면의 가장자리와 아랫면에 진하게 착색이 된대. 회자색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회자색, 그러니까는 진한 자주색,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팥죽 색감이 그렇게 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아가가 다시 또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샴록이 부모 다육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계열에. 근데 제가 보면은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샴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교배종들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프로리페라를 갖고 하는 교배종들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교배를 할 때 어떤 다육이를 선별을 하냐면, 꽃이 커가지고 교배가 쉬운 다육들 있죠. 그런 애들도 또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뭘 만들어내냐면 초코 블러드라고 하는 다육이를 만들어냈어요. 초코 블러드. 색감이요. 요건 둘 다 색감에 관해서 이제 연상이 되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 초코색이면서도 갈색 계열이면서도 블러드, 이게 좀 붉은 색감이 지금 들어갔다는 뜻인가, 이제 우리가 이름으로 추측을 해내는데,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는 이름을요, 이 모양하고 그 다음에 색상하고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얘는 2000년도부터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크리스마스하고 플리도니스를 섞었어요. 굉장히 식상한 조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조합의 크리스마스는 정통 아가보이데스예요. 걔가 창이거든요. 창. 자, 크리스마스랑 에케베리아 플리도니스는 황홀한 연꽃 여제예요. 똑같아요. 자, 플리도니스, 황홀한 연꽃. 잎끝 라인이 어때요? 진하게 라인을 두르면서 물이 들면 되게 맑게 물이 들잖아요. 맑은 살구색을 내주고, 배삭이 양쪽 라인만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검붉다가 나중에는 맑은 주황색을 나타내는 이 플리도니스를 2개로 교배를 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약간 조금 많이 본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애가 흑백이어서 그런데요. 요 애를 딱 보면 라인이 플리도니스의 라인을 지금 닮아갖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플리도니스는 생각보다 목대가 조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키우는데 목대가 조금 올라간다. 그거는 플리도니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목대가 나오지 않는 아가보이데스 계열이죠. 근데 목대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마른 잎이 나오고 생장점이 크면 당연히 목대는 나오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대가 있으면서 크는 다육들이 있는데, 사실 플리도니스는 약간 목대가 조금 있어. 어떤 베리 애기들하고 성격이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얘가 어떤 모양이냐 했더니, 회자색의 안토시아닌 잎 윗면의 가장자리와 아랫면의 3분의 1만 부위에 진하게 착색이 된대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진하게 착색이 되고, 색상 발현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핑크테일, 그 다음에 퍼플글로우, 초코블로드를 만들었는데요. 자, 요런 애들을 재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양 번식하세요 라고 좀 되어 있어요. 영양 번식은 뭐냐면 잎을 떼거나 잎꽂이를 하거나 아니면 잘라서 적심을 해갖고 번식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씨앗으로, 실생으로 하지 말라고. 왜? 얘네들도 이미 교배종이기 때문에 실생 교배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애가 나오는 거지 더 이상 이 애가 아니야. 무조건 영양 번식이 해야 특성이 유지된다. 그다음에 삽목은요, 봄과 가을의 실시에서 삽수절단 시 즙입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를 하고, 절단 후에는 2주간 절단 부위를 음지에서 말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심어서 이 증식률을 좀 높여라. 이거 농가에다가 이제 주의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아, 재배 농가는 이렇게 키우는구나. 나는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지?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다면 성장을 하지 않는 거구나를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10에서 35도 범위로 시설 재배를 해라. 자, 그러면 다육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최저 온도가 10도예요, 여러분들. 10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키워요? 겨울에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키우잖아요. 그럼 성장을 안 해요. 성장 안 하는 애들 걔한테 물을 많이 주면 과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육기 온도. 생육기는 15도. 자, 온도가 5도나 올라가. 15도에서 30도 사이. 15도에서 30도 사이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늦봄 직전에 그런 온도예요. 늦봄 직전에. 가을에는 사실 이 온도를 맞춰주기가 좀 힘들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거리대를 키울 할 때 15도와 가을에는 아주 짧아요. 이 시간이. 자, 15도와 30도 범위로 관리를 하래. 자, 이게 성장 최적의 온도인데 우리가 다육생활을 하면서 15도에서 3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일기예보 찾아보세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다육이가 우리가 폭풍 성장하지 못하는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잘 크는 온도는 15에서 30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서 양호한 생장을 유지해라. 하절기 여름에는 강광에 노출을 하면 일소 증상 나타나니까 차광에서 재배하세요. 여름엔 차광을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육 적정 온도보다 낮거나, 지금 우리가 낮은 거예요. 낮거나 높으면 어떻게 하래요? 관수를 줄이고 과습을 피하래요. 왜? 안 크고 있는 애들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과습이 생기니까. 그리고 고사된 잎은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서 부패로 인한 병원군의 감염을 예방해라. 12. 영양이 과다. 그러니까 그 영양제라던가 비료를 과다하게 주면 도장이 된다. 웃자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색상 발현이 약해지니까 이 영양제 혹은 비료는 적정한 만큼만 시비를 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최근에 만들어낸 이 세 가지 다육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노력으로 시장에 나오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자, 이거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만 이 재배 농장 일반 그 종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설 농장에서도 이런 그 신품종들이 나와요. 정말 얕은 수로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재배를 하다가 보면 목적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발견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교배를 키워가지고 여러분께 시장에 나가는데, 최근에 나온 제가 이제 우리 꽃나라 다육에서 소개한 젤리공주도 그런 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얘를 그 전해에도 여러분께 소개를 했었어요. 그 전에 이미 이제 이번 사설 농가에서 걔네들을 만들어내고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장에 이제 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노력으로 여러분들께 신품종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육이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농가가 신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부모 다육들 교배를 특징을 조금 알면 고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키핑장에서 매니아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는 에케베리아고요. 얘는 뭐 그랍토베리아고요.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뭐 필요하다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듣기 싫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요, 그거 커다란 가족들 주소를 얘는 경기도에 살아. 그래? 그러면 경기도에 사는 어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속한 그 커다란 패밀리지. 얘 이제 족보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얘 특성이 대충은 어떻겠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키우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저희 엄마가요. 저희 엄마는 잘 모르시죠? 저희 엄마가요. 엄청 커다란 화분에 얘가 뭔지를 몰라. 어떻게 크는지 모르니까 거기다 외두 하나를 딱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지. 걔는 창처럼 얼굴이 커지지 않는 애거든요. 근데 걔는 그리고 심지어 목대가 좀 나오는 애거든요. 근데 그 애를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큰 화분에다 얼굴 하나를 딱 심어놨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 그죠.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냥 예쁘고 그다음에 얼굴을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귀에 거슬려. 안 들려. 근데 자꾸 들어야 몰라도 자꾸 들어야 귀에 들어와서 앉아요. 저는 제가 지금 미생물에 관한 그 이제 연구 보고 결과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도 제가 그걸 자꾸 읽으려고 노력해요. 모르는 단어들 있어도 제가 자꾸 보려고 노력해요. 이제 일단 눈에 있고 입에 붙고 내가 입 밖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정확한 뜻을 몰라도 그런 뜻이 나왔을 때 그래? 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읽히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발음도 안 되고 하면 이게 되게 낯설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해보세요. 아, 그래? 에케베리아, 그랍토페탈룸, 그랍토베리아, 오비큘라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단어가 어디에 나왔을 때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거리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